안녕하세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남자 민들레 유이태입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야겠네요. 하나는 제가 경제활동했던 부분, 은행에 한 37년 근무했으면서 평사원에서 부행장까지 갔던 그런 과정, 또 행원 때 이렇게 그 노동조합 위원장을 통해서 또 근로자의 어떤 고충을 많이 파악했던 거, 또 다양한 우리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서민의 아픔, 소상공인의 또 어려움, 또 기업의 고충들을 제가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닌가. 또 3,000여 개 이상 기업을 좀 방문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사람이 바로 유이태라고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을 퇴직하고 나서 제가 정치적으로 좀 벌써 13년째 돼가네요.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민주당으로 몇 번 출마도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정책의 부의장이라든가 전북도당 부위원장, 그리고 또 이제 한마디로 이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등을 하면서 저로서는 좀 정치적인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경륜과 그 다음에 이렇게 경제적인 경륜이 저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지역 현안 관련된 질문 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환경 참사로 불리우는 비봉 보온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직 뭐 여러 가지 지금 해결을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속 시원한 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결하는 방법을 두고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혹시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은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처리를 하실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아는 정부는 우리가 완주신문에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알았던 사항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년 동안에 100억이 넘는 거의 150억 정도 관리비 내지는 유지비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금액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얼추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 해서 불법으로 잘못된 폐기물 때문에 이전을 하면 800에서 1600억 정도 이런 정도 들어간다는 그 자료를 봤어요. 완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런 걸 볼 때 참으로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 방법은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최소 경비로 완벽하게 해서 그것을 리사이클, 새로운 방법으로 찾아서 그것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완벽히 함으로써 거기에서 오히려 다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이것을 하나의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은요 폐기물을 했던 자리를 공원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골프장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이 자체가 허가도 문제지만 가장 문제는 이게 관리가 너무 잘못됐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시도했던 방법이 좀 미흡한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좀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왜 이런 혈세가 왜 나가야 되냐 이거죠. 이렇게 큰 돈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원점 재검토를 해서 좀 더 생산적인 방법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모색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지금 이 문제가 된 거, 이걸 어떻게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냐부터 해서 그간의 과정들을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도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결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래서 청사진을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협조해서 참 국민들이 자, 이 정도면 되겠다. 이걸 이왕에 엎질러진 물, 이걸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새롭게 만들어서 이걸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군과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공감대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히 수습 차원이 아니라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미래 발전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할 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또 이걸 가지고 또 앞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나중에 이걸 활용 방법도 같이 모색해 나간다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와 폐기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여쭙겠습니다. 완주군에서 좀 이번 민선 7기 때 야심차게
추진했던 굵직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테크노 이산단이고 농공단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 좀 장기적인 경기 침체하고 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미분양 우려가 많이 됩니다. 또 이 미분양이 장기화가 되면은 좀 완주군은 이제 재정에 좀 부담도 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이런 경제 쪽에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좀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환경이 너무도 좋잖아요. 기업 환경이. 그런데 왜 이 분양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25% 정도 분양이 됐다고 그래요. 지금. 예, 실계약은. 네, 실계약이 뭐 이렇게 약정하고 이렇게 MOU 같은 건 말고 계약이 25% 정도 됐다는데, 이게 거의 다 준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좀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또 한 가지는 이 분양한다면 서로 올라올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못 만드는 것은 왜 그러냐. 그리고 분양가를 또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업체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따뜻하게, 또 기업에 좀 여기서 하고 싶은 좀 욕망이 생길 정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 만족을 못하다 보면 떠나는 거란 말입니다. 아, 이미 여기 완주군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던 기업들도 그런 좀 불만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관계되는 업체들을 좀 끌어오는 것도 유치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신규 유치가 꼭 답이 아니고 기존에 들어와 있는 기업부터 만족을 시켰을 때 이제 그 여파가 있을 두 가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업체들이 협력업체라든가 관계되는 업체를 오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이 하나가 되고, 네. 또 하나는 신규 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하나 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제가 군수가 되면 대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유치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저는 마케팅해서 아마 서로 올라올 정도로, 예. 분양은 저는 되면은 바로 분양될 정도로 한번 할 수 있다. 매력적이게. 혹시 그 TF팀은 어떻게 행정 조직 내에서만 만드나요? 아니면 뭐 외부 전문가들까지 영입하실 그것은 제가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업 마인드가 돼 있는 사람이 해야 할 텐데, 그냥 행정적으로 되네 안 되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 와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서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관 행정의 한계를 넘어선, 네. 어떻게 보면 좀 민간 경제의 좀 더 전문가들, 좀 실질적 기업들의 매력적인 걸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TF팀을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공무원들도 지금 있는 분들도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부터 찾아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실제로 기업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완주군 하면 저기 로컬푸드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로컬푸드 1번지다. 지금은 근데 이제 타지에체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완주군의 대표 브랜드였는데, 근데 완주군 로컬푸드가 좀 위상이 많이 흔들린다고들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런 어떤, 그때는 예전엔 처음에 완주군밖에 없었으니까 독점적 지위도 없어졌고, 또 이제는 타 지자체 로컬푸드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또 지금 완주군 로컬푸드 협동조합 내에 또 근래에 좀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빨리 이런 문제점들을 타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완주하면 로컬푸드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가장 큰 브랜드였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듣는 얘기는 로컬푸드가 있는데 거기다 또 공공급식이라는 형태로 이원화된 걸로, 그리고 로컬푸드 내에 서로 이사장이라든가 이사들 관계 갈등이 너무 심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브랜드를 높일 것이냐 한다면은 로컬푸드를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고 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게 아니냐. 내가 볼 때 이원화되는 것은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오히려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로컬푸드 활성화와 그 브랜드를 더 높여가면서 이게 전라북도 더 나가서 전국에 우리 완주의 브랜드를 가지고 로컬푸드를 좀 더 체인지화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해서 더 좀 확대시켜서 우리가 가졌던 이 브랜드를 더 크게 발전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문제점을 보실 때 좀 이원화된 구조가 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구조다. 예, 이 부분은 단일화시켜야 맞고, 그리고 브랜드를 조금 더 그 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아마 공공급식 쪽에 가지고 가는 것이 지금 한 군데죠. 예, 혁신점. 예. 그렇게 되면 그 관리비라든가 또 마케팅 담당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관리 여러 가지 이 비용이 들 텐데 노력이 분산된다. 예, 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입장에서 볼 때 맞느냐. 예, 예. 알겠습니다. 저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민선 6.7기 박성일 군수님께서는 15만 자족도시 이렇게 기반 마련을 위해서 삼봉신도시, 운곡지구, 뭐 그리고 그 산업단지들 개발을 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수소도시다. 이제 완주군의 새로운 브랜드로 수소도시, 문화도시 뭐 이런 것들 추진해 오셨는데 물론 다양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좀 이렇게 완주군 하면 로컬푸드 이런 좀 대표 브랜드가 또 일각에서는 좀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일부 지적도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떻든 박성일 군수께서 좀 이루는 업적은 많죠. 하는데 저는 박성일 군수께서 잘한 것은 더 발전시켜야지만 좀 더 미흡하고 좀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좀 더 개선과 보완해서 완전히 완주를 무뚝 세우는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방금 지적하신 것 같이 로컬푸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은 모든 게 현장에 답이 있다. 저는 앞으로 군수가 되면 반전은 현장에 쓰려고 합니다. 반전은 현장에 다니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방법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이냐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께서는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같이 해서 국민이 정말 주인되고 갖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새로운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완주군의 대표 브랜드가 현재는 좀 뭐 수소도시다, 문화도시다 좀 분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지향을 기후, 탄소 중립 같은 걸 본다면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이 수소산업이 참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독일 같은데, 네. 핀란드 같은데 보시면은 독일 같은 데는 2017년에서 2015년까지 8년 만에 태양광 산업으로 무려 100만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네. 뭐냐면 원자력이라든가 석탄 관련해서는 에너지를 전부 태양광하고 그리고 풍력을 다 돌렸어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완주는 전주가 205km제곱미터, 완주가 821km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무려 4배가 큽니다. 땅이. 이 4배가 크기 때문에 이 완주가 70% 산이에요. 16%가 농지고 이런 환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돈벌이, 일자리 여기에 이런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이렇게 만경강 기적 같은 거 특히 우리가 만경강을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둔치를 활용해서 둔치로에다가 주차장 한 1000대 이상을 파킹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문화공간 만들고 한쪽에 또 체육시설도 만들고 또 캠핑장도 말고 또 여러 가지 해서 나룻배라든가 무동력배라든가 등등해서 한강 고수같이 한강 기적을 만들었다면 우리 완주에서는 만경강 기적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를 1000만 명이 오는 관광 우리 벨트를 만드는 만경강을 중시한다면 우리 브랜드가 로컬, 만경강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우리 완주가 대한민국의 브랜드는 쉽게 적용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한 브랜드에만 매몰되지 않고 결국은 완주군 전체를 봤었을 때 그 말씀하신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의 기반을 좀 더 현실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완주 특징을 보면은 세 가지 있잖아요. 도농갑에다가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충지라면 다 흘러가는 요충지. 여기다 주차장 1000대 이상짜리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여기다 차 놓고 또 다시 서울 갔다 오더라도 다시 차를 타고 갑니다.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둔치에다가. 근데 둔치 활용하는 방법. 제가 환경단체도 만나봤지만 오히려 방치보다는 활용을 해주지 않냐. 다른 지역 보면은 강 주변을 얼마나 잘 아름답게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좀 더 관광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좀 너무 좀
이런 부분에서 더 좋은 환경을 좀 만들게 되면 한옥마을 간다. 이거 차 놓고 버스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무악산, 대둔산 수리버스 돌면서 우리 완주 사람은 부리고 외부인들은 뭐 한 2만 원 정도 영수 있으면 부르라든가 해서라도 우리가 좀 새로운 브랜드를 만경강 가야 된다. 만경강 줄이 한 80km래요. 거기 만경강 지금 이제 발원지 아세요? 발원지 한번 가보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발원지부터 좀 해서 쭉 해놓으면은 아마 만경강 기적이 뭐 새로운 우리 완주의 브랜드가 되지 않겠냐. 로컬푸드하고 저렇게 두 가지를 하면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 사실 이제 그 5번째 질문이 그 이제 대표공항이나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방금 질문에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국민들 보시고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시는 뭐 대표공항이나 뭐 주요 그리고 계시는 청사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3대 정책비권은 경제 도시 완주라든가 그다음에 생태 교육 문화 도시 완주 그리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완주를 만들겠다는 것이 제가 이제 큰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5대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동반 성장이라든가 활력 넘치는 청년 완주, 디지털 문화 관광 모두가 누리는 복지, 주민 참여 확대로 민주적 지방 자치 등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도 싸워야 하고 경제적 어려움과도 싸워야 하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진 다음에 더 큰 문제입니다. 최대한 빨리 일상 회복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구에는 경험 많고 경륜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정치적 경륜과 경제적 경험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려 합니다. 혁신과 미래, 제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래 행복 도시입니다. 저의 완주의 미래에 대한 설계에 대해 귀 기울여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반드시 모두가 누리는 완주 미래 행복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